네, 어제 이 시간에 북한이 ICBM TEL, 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리 정보당국이 밝혔었는데 오늘 바로 북한이 실제로 ICBM을 발사했습니다. 네, 오늘을 택한 건 신형 ICBM을 시험하는 기술적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 대선 전에 ICBM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네,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은데 바로 쐈네요. 예. 예, 어떤 미사일이라고 보세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보면 2017년에 예. 북한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하면서 화성 15형을 이제 발사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아. 미국이 좀 관심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플로리다까지 사거리가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뭐 대기권 진입 그건 별개로 사거리만 예, 놓고 예, 보면. 예. 그래서 미국이 곧바로 이제 반응을 했단 말이죠. 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미국을 빨리 끌어당기려면 ICB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극적인 걸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그 고도가 지금 예. 최고 고도가 7,000km라면서요. 이게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정상각으로 쏘면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2017년에 했던 게 예. 7,000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예. 그때 네. 분석했던 게 이제 13,000km 정도. 그러니까 아. 플로리다까지 도달하는 거리란 말이죠. 미 동부 그러면 쪽은 충분히 그렇죠. 날아갈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7,000km고 비행 시간도 많고 이제 북한 스스로가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예. 이제 새롭게 기록을 갱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워싱턴 DC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하죠. 예. 예. 네, 북한이 지난달 공개했던 사진이 있는데 그 12축짜리 TEL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지난 2020년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괴물 미사일이라고 했던 네네. 것이 11축이었잖아요. 네. 훨씬 더 길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축이 더 하나 늘었으니까 예. 그만큼 더 이제 그 일종의 그 힘을 버틴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텔 이동식 발사대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연료가 액체냐 고체냐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액체로 하면 그걸 주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고체다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번에 보면 우리 당국에서 이제 예. 텔의 준비가 됐다라는 예. 정도까지 파악을 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7시에 발사하는 것까지는 뭐 탐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네. 이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조금은 좀 그 급작스럽게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뭔가 이게 연료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뭔가 진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쪽을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바퀴도 크고요. 이동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가 아니라 고체이기 때문에 네. 바로 우리가 이제 원점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점 타격할 수 없게 숨어 있다가 바로 나와서 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거에 보면 이렇게 텔도 있지만 네. 심지어 뭡니까 저기 그 열차? 예, 열차에서도 뭐 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더더욱더 어려워진 이제 상황이죠.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바로 또 입장을 밝혔어요. 예. 적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었다라는 네, 점, 네. 그리고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네요. 예. 사실상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이미 예. 이제 북한은 메시지 보내는 걸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 미국에게 보냅니다. 예. 그건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인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주를 이제 받은 예. 이제 한국 괴뢰 군부 깡패가 했다라는 아, 거고 예.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현재 예.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지금 보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SCM이 해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뭐 이제 그 대응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하면 예. 자기들이 밀리지 않겠다. 아. 그리고 미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충분한 능력도 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러시아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이제 군사적인 그런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이제 전 세계에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혹여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서방권을 이제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네, 거죠. 말씀하신 게 러시아 파병 대가로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거를 네. 전수받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예. 이제 뭐 그게 전혀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뭐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제 북러 간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북러 간의 그런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이제 ICBM 부분은 북한이 이미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본 순위로 해서 이제 고체 추진 ICBM이고 그걸 이제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본이니까 이제 그 군사 정찰성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 한미 국방장관이 이 SCM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규탄하는 그런 날 5시간 뒤에 이제 이 그렇죠. ICBM을 발사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실 때 예. 트럼프 대통령 그 시기 화성 15형 발사 때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이후로 북미 간에 이제 정상회담도 열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ICBM 발사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겨냥하고 또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발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 뭔가 이제 판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 뒤에 확실한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하게 DP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이제 일종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을 이제 끌어들이려면 지금 이제 바이든이나 해리슨 소위 민주당에서 보면 전략적 인내로 해가지고 정상회담이 안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즉 정상회담 아예 그냥 그 이야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이거는 일종의 그 탑다운 방식으로 했고 이미 벌써 지금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이게 되면 뭐 핵무기를 가진 뭐 김일성, 김정은하고 예.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거는 풀겠다라고 한 거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소위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뭐 미 대선을 닷새 앞두고 이런 도발을 한 건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선에서 보면 이제 소위 그 외교 안보 사안 뭐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이제 그 표심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예.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다음에 그 북한군이 이제 참전을 예. 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이게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 더더욱이나 이게 보면 이제 북한이 의도할 수도 있지만 ICBM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미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 예.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미국 표심에도 영향을 전혀 안 준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군요. 예. 예. 계속해서 이제 파병 이야기 하셨으니까 파병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정부가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김용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무장은 알려져 있었고 네. 2명이 더 공개가 됐는데 보여주세요.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예. 자, 이 장성 3명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김영복 같은 경우는 이제 11군단장 했다라는 거고 이제 총참모부 이제 부사령관이잖아요. 부사령관인데 부사령관. 예. 여기서 보면 정찰총국장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같다라는 것은 예. 정찰총국장이 보면 이제 후방 침투 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정원 정도 됩니까? 아니요, 국정원이 아니고 어디로? 특수부대 특수부대. 사령관. 예, 예. 특수부대 사령관. 그렇죠. 예, 거기고 경찰총국장. 그다음에 인민군 소장이다 그러면 이창호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정찰총국장이 우리 남북 관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뭐 간첩을 파견한다든지 후방에 이제 예. 그 전투 병력을 보내서 교란 그렇죠.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옛날에 거니까. 김영철도 정찰총국장 지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파병된 이제 북한군이 보통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제 소위 그 폭풍 군단이라고 해서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니까 거기에 예. 맞는 그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보냈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저게 이제 사실이라면 예. 그렇군요. 이렇게 예. 장성들의 이름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는 사실 뭐 전사자가 다수 나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확인을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예, 외신 보도에서 보면 뭐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예. 포로로 잡혔던 사진 나와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예. 일단 북한의 전투 병력이 이제 들어갔고 예. 지금 이동 중에 있고 예.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파견이 유력한 지역이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다라는 거니까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군이 단독으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군하고 협력해서 할 거냐 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렇군요. 그게 되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우리 국방정보본부는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이 드론전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처음에야 그런 손실이 있겠지만 이걸로 해서 분명히 이제 실전 경험도 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쪽에 그걸 이제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군요.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대평야 지역인데 북한군이 그런 대평야 지역에서의 훈련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경험 부족도 어떤 취약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이걸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을 이제 격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전황이 변경,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북한군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그런 강점과 약점을 이제 그 파악하고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전투에 투입하겠죠. 그래서 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북한 당국은 저 파병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동요 반발 가능성 때문에 휴대폰도 지금 장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내부 동요나 반발 이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는 그게 소위 그 외무성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방성에서 하는 건데 잘 모르는데 만약에 했다면 국제법적으로 이제 적합한 이제 행위일 것이다라는 식으로만 이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공식적으로 북한 매체에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게 이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군이 가서 이제 정말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북한 내 민심에도 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경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희망적으로 보면 북한 내부에서 막 동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호를 강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때 보면 이제 특수 훈련 이제 하는데 이제 참관했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옆에 그런 그 일종의 무기를 들고서 경호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밖으로 보여준다. 또 그게 또 밖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제 보면 이제 일반 이제 북한 주민이 봤을 때 야, 우리 최고 지도자가 어떤 상황이길래 저런 식으로까지 경호를 받지?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막 그 소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북한의 위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김영석 전 차관께서는 통일부 이제 차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북한의 위상이 과거에는 러시아보다는 중국과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대외적인 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시절이라고 봅니다. 지금 호시절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이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중 간의 교역액이 거의 뭐 90%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뭐 경쟁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조정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놓고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절박했잖아요. 군사적인 지원 협력이.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걸 주고 그리고 북한에게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원, 뭐 원유라든지 코크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군 파병하면 월 한 뭐 2,000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그게 2억 불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숨통이 트이고 이제 호시절인 거죠. 그리고 병력도 많으니까 그게 한 140만에서 10,000명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주 뭐 좀 심대하게 그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파병은 고려하지 않지만 모니터링단은 필요하다라고 확실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북한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이 북한군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동향이라든지 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한테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군사 파병의 범죄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그런 그 절차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근데 여하튼 예. 그걸 다 떠나서 그런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니까 예, 예. 전체 우리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 이제 지금 북한군이 참전했다.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더 이제 튼튼히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방비책을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네. 북러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하나 사례가 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주였죠. 예. 이제 소위 중공군이 이제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거 그걸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동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따로 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제 감도가 떨어지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한 90% 이상이 좀 그렇죠. 서로 연결돼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원하다고 해서 절에서 혹시 뭐 중국이 뭐 북한은 뭐 내치고 뭐 이렇게 하냐 뭐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가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중국과 혈맹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